오늘은 호주에서 듀플래시 대 션 스틸랜드 UFC 312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파이트 패스 언더카드 마지막 경기로는 롱주와 코디 스틸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두 선수는 3라운드 내내 화끈한 타격전을 펼쳤고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격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있었고 결국 롱주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충분히 보너스를 받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지난 컨텐더 시리즈에서 코디 스틸이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 기본기가 많이 떨어진다 봤기 때문에 롱주가 탑독일 거라 예상했는데 코디 스틸이 탑독 평가를 받아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한 경기긴 했는데 역시나 수준 차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롱주는 지난 시합에서 패배했고 코디 스틸은 승리했던 게 배당률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언더카드 첫 경기는 패드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의 형인 알렉산드레 토프리아의 UFC 데뷔전이었는데요. 상대인 콜비 시크니스에 비해 토프리아가 모든 면에서 앞서며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앞중심 높고 복서처럼 싸우는, 머리 움직임 좋고 파워 좋고 임팩트 좋은 일리아 토프리아와 거의 똑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토프리아의 형이기도 하고 거의 똑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벤터급에서 재밌는 매치업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레 토프리아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경기가 시작되고 내가 공격을 적중시켰을 때 내 동생이 침착하라고 했어. 그 순간 나한테는 두 옵션이 있다 생각했어. 계속 압박하면서 막 공격을 퍼붓는 것과 침착하게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였지. 판정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라는 마인드로 말이야. 경기 전 내 상대가 날 심연으로 데려가겠다느니 하길래 내가 천천히 심연으로 들어가 보자 얘기했지. 근데 다들 봤듯이 심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나의 심연이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와 일리아 사이의 경쟁 관계는 싸울 때뿐이라 얘기했습니다. 볼카는 본인의 동생을 더 빅네임으로 만들었고 본인 또한 더 주목받게 만들었다며 리스펙할 뿐이라 얘기했고 악감정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옥타곤 인터뷰에서 콜비 시크니스가 UFC와 계약하길 바란다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콜비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콜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UFC에서 보고 싶은 것 뿐이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와 거의 똑같은 스타일이지만 동생은 경기를 띄우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오는 스타일이라면 지금까지 모습으로 봐선 형이 조금 더 겸손한 버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장 웨일리와 타티아나 수아레즈의 스트로급 타이틀전은 경기 전 장 웨일리가 언더독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타티아나 수아레즈를 전방위로 제압했고 결국 장 웨일리가 5라운드 판정승을 거두며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션 스틸랜드와 드리크스 디프레시의 경기는 드리크스 디프레시가 션 맞춤 전략인 킥게임을 들고 나와 션의 잽과 틱퀵 전략을 무력화시켰고 4라운드에는 코까지 부러뜨리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디플래시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경기 후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션 스틸랜드와 디플래시의 경기에 대해서는 션은 보통 상대의 게임을 무력화하는 걸 정말 잘해. 아데사냐와 싸웠을 때도 그랬잖아. 아데사냐가 전혀 리듬을 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 션이 경기 내내 앞에서 압박하며 몰아붙였어.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디플래시가 션한테 그렇게 한 것 같아. 오늘 처음으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눈치챘어. 션 스틸랜드가 경기를 앞두고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말이야. 보통 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선수들은 경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야. 근데 션만큼 집중력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단단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데미지를 받았을 때 안 아픈 척하면서 혀를 내민다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 계속 집중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옥타곤 안에 있을 때는 옥타곤 밖에서의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아. 경기 내내 완전 프로페셔널해. 이렇게 단단하고 프로페셔널한 선수를 본 적 없어. 코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다시 맞추고 계속 싸웠어. 강력한 공격을 맞았는데도 고개를 흔든다거나 보통 선수들이 하는 그런 띨빵한 행동을 하지 않아. 어떤 격투 스포츠건 간에 그런 모습을 봤을 거야. 경기 중에 션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없었어. 정말 흥미로운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승리한 드리크스에 대해서는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디플래시는 백인 남자가 춤추는 것처럼 싸운다 라고 했던 건 칭찬으로 한 말이었다는 거야. 좀 이상하게 추는 거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했던 그 말에만 집중하더라고. 내 말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디플래시가 뭘 하든 간에 먹히고 있잖아. 걘 세계 챔피언이야. 그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스파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내 말 때문에 어떤 것도 바꾸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오늘 웨일리가 질 거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 얘기했고 장 웨일리는 역대 최고의 여성 파이터 중 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 발렌티나 셰프첸코와 장 웨일리의 경기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주 언론에 대해서는 호주는 무서운 야생동물도 많고 터프한 곳인데 미디어는 본인이 본 나라 중 가장 나약하다며 미국 언론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호주가 더 약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플래시의 유력한 다음 상대 함자 트치마이프는 오늘 경기 전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짤을 올리기도 했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완전 말 같지도 않은 경기구만.
이라고 얘기하며 형편없고 지루한 경기였다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타이틀을 방어해낸 디플래시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승리가 얼마나 만족스럽냐는 질문에는 경기에다가 션의 주전장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 평소처럼 싸울 수도 있었고 완전 똑같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지. 파이트 위크 내내 얘기했잖아. 션을 KO 시키거나 서브미션으로 잡으려 할 거라고. 그리고 만약 판정으로 간다면 완전 압도할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됐잖아. 난 션이 레슬링을 더 일찍 시도할 줄 알았어. 결국 시도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지. 오늘 컨디션도 정말 좋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 세계 최고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서브미션 패를 당한 적이 없는 파이터를 상대로 서브미션을 잡을 수도 있고 경기에 나가 상대를 KO 시킬 수도 있고 또 포인트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파이터를 상대로 5라운드 내내 포인트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승리고 멋진 퍼포먼스였어. 침착함을 계속 유지하고 개코를 부러뜨렸을 때는 잠시 이성을 잃긴 했지만 피냄새를 맡아서 그랬던 거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지. 멋진 퍼포먼스였고 기분 정말 좋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가 션이 코가 부러지고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에 인상 깊어했다는 말에는 아니 걘 내 앞에 있긴 했지만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 앞에서 맞서지 않았지. 만약 그랬다면 관중이 야유하진 않았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의 코를 부러뜨렸을 때 피니시 시킬 수 있다 생각했냐는 질문에는 맞아 그랬지. 걔를 봤을 때 확실히 흔들렸어. 뒤로 물러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때 코치들이 진정해 침착해 라고 외치는 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난 또 시작이네 이랬지. 솔직히 난 걔가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끝나더라고. 걔가 얼마나 높은 급의 파이터인지 얼마나 투지가 강한지 보여주는 거지. 이런 모든 관심과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터프한 사람이고 리스펙할 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잡고 알렉스 페레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페레라가 너에게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했고 넌 오케이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백스테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질문에는 맞아 페레라가 오더니 너 나한테 도전했냐 이러더라고. 그 말 듣고 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까지 하면서 그 쇼를 했는데 너 나한테 도전했냐? 라고 묻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었지.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너한테 도전했다 라고 했어. 근데 난 알렉스 페레라를 정말 많이 리스펙해. 난 걔가 세계 최고의 넘버원 파운드 포 파운드 파이터라 생각해. 다른 종목에서 UFC로 넘어와 짧은 시간 안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걸 정말 리스펙하고 페레라와 옥타곤에 함께 서고 싶어. 난 아데사냐를 이겼고 아데사냐는 걔를 이겼어. 내가 페레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 라이트 헤비급에서 100%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함자트가 먼저야. 페레라한테 제발 꼭 앙칼라이프 이겨라 라고 얘기했어. 앙칼라이프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페레라를 이기고 싶은 거야. 페레라는 나한테 이미 e스포츠의 레전드야. 걔를 이기는 건 내 레거시에 있어서 정말 멋진 일일 거야. 난 e스포츠에서 역대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함자트가 다음이야. 이 미들급 챔피언으로서 내가 역대 최고의 미들급 파이터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아. 내가 미들급 최고라는 것을 확실히 한 후에 멀쩡할 거야. 서두르진 않아. 내 다음 상대가 알렉스 페레라? 아니야. 함자트가 다음이야. 걘 쳐맞을 필요가 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가 분명 보고 있을 텐데 전할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어. 추운데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를 레슬링으로 압도할 것이라며 그게 게임 플랜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